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밀도, 그리고 우리가 용해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예정이냐면 밀도차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분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결정을 이용해서 분리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증류.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페이지 218페이지를 펴볼까요? 218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 냄비 뚜껑에 물방울이 맺힌 까닭이 무엇일까요? 냄비 뚜껑에 물방울이 맺힌 까닭은? 이거 이번 시간에 배우면 정확하게 과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끓는 점 배운 것을 생각해봐요. 물이 지금 끓었잖아. 물이 끓었어.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지? 기화가 되죠. 기체가 되죠. 근데 물방울이 다시 맺혔다는 것은 액체로 다시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업 마칠 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나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동차, 비행기,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연료, 가정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 아스팔트나 각종 생활용품, 이런 연료나 물건들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나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모두 원유를 증류하여 만드는데요.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따라서 끓는 점을 이용하여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유를 분류하는 증류탑입니다. 증류탑 내부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증류탑에 원유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모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원유를 분리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 자, 지금 액체 상태에서 끓어서 기체가 됐어요. 이게 뭐죠? 기화죠, 기화. 그래서 기화되는 온도가 뭐였죠? 끓는 점이었죠. 그래서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다시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에서 봤죠? 증류라고 합니다. 우리 증류장치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우리 그림 6-9에 있는 증류장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끓는 점을 통해서 물질을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끓임 쪽은 우리가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줘요. 만약에 여기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는 각각 순물질이고 이거 두 개가 섞여서 혼합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A랑 B는 지금 각각 다른 순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겠죠. 끓는 점이 다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A의 끓는 점을 50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B의 끓는 점을 70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그래서 온도를 서서히 높여줬어요. 온도를 서서히 높여줬어. 그러면 50도씨가 만약 넘어갔어요. 50도씨가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A가 기화가 되겠죠. A가 끓을 거예요. 끓으면 어떻게 되죠? 기체가 되죠. A가 먼저 액체에서 기체가 될 겁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기체 상태의 A가 넘어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찬물이 있어요. A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찬물이 있어. 그러면 다시 기체에서 곧 액체로 되겠죠? 찬물을 넣었으니까 다시 기체에서 액체로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끓었을 때 기체가 되니까 다시 찬물로 넣으니까 액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A가 액체 상태로 다시 돌아와 있을 것이고 B는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랑 B를 분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증류라는 것은 지금 A와 B 혼합물에서 각각 순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끓어나오는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될까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었죠. 지금 A가 끓는 점이 50도, B가 끓는 점이 70도인데 A가 먼저 분리가 되어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됐나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 이 기체 물질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다시 찬물로 해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다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이제 서서히 끓었어. 예를 들어서 50도씨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과 70도씨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면 50도씨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이 먼저 끓어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서히 데워주니까. 서서히 데워주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끓어나온 기체 물질은 뭐가 되어서 다시 냉각되어서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액체 상태로 모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증류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원유의 분리. 이거 영상에 나왔죠? 원유의 분리. 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액화,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원유라고 해요. 이 원유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혼합물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원유를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면 원유의 성분 물질이 어떤 온도? 끓는 온도에 따라서 증류탑의 각 층에서 분리가 됩니다. 원유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가열하면 얘가 끓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증류탑에서 각 층에 분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유를 분리하여 얻은 액화 석유가스, 우리가 말하는 LPG, 그리고 휘발유, 경유 등은 분리가 되어서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죠. 우리 도시가스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사용이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직류탑에 보내면 원유를 가열해서 직류탑에 보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석유가스예요. 액화석유가스, LPG. 그 다음 휘발유, 그 다음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 순서대로 나와요. 이 순서는 무엇이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는 뜻이에요. 증류는 끓는 점이 낮을수록 먼저 분리가 된다 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게 석유가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아스팔트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증류탑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원유의 분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가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에서 어떻게 맑은 소주를 얻을까?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을 우리가 탁주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걸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주꼬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페이지가 219페이지 오른쪽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 소주꼬리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에서 소주를 얻을 때 이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소주꼬리인데 소주꼬리에서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태 변화와 관련지어 그림에 표현을 해보래요. 자, 지금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에서 에탄올을 지금 분리를 해야겠죠. 이 속에 있는 에탄올만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그쵸? 물과 에탄올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물과 에탄올을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지금 가열을 했을 때 물과 에탄올만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기화가 돼서 기체 상태로 올라갔어. 기체 상태로 올라갔는데 지금 찬물을 만났어요. 찬물을 만나면 다시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면 기체가 액체로 변해서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따라지게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액화가 돼서 올라갔어. 그리고 찬물을 만나서 기화가 돼서 이렇게 소주가 이렇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림 다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고 지금 얘를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을 시켰어. 가열을 시키면 지금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올라가요. 지금 기화가 됐어요. 근데 이 에탄올이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아서 지금 액화가 됐어. 다시 냉각이 됐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어서 지금 아래로 떨어져서 그래서 액화된 물질을 모아서 맑은 소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류의 예에 대해서 소주꼬리 원리 말고도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식수.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잖아요. 짜니까 소금, 염화나트륨도 있을 거고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바닷물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이죠. 근데 물이 다른 거에 비해서 끓는 점이 낮습니다. 끓는 점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쏩니다. 열을 쐈어.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기화가 되겠죠. 물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차가운 표면에 닿았어.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수증기가 다시 액화가 되겠죠. 수증기가 액화가 돼서 물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화가 되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온 수증기를 냉각하면 식수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냄비 뚜껑에 물방울이 맺힌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국이나 찌개는 물과 다른 것들이 섞인 혼합물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섞인 혼합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끓었어. 여기서 끓으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기화가 되겠죠. 수증기의 형태로 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냄비 뚜껑은 차죠. 지금 냄비에 비해서 냄비 뚜껑은 찰 거예요. 찬 냄비 뚜껑을 만나면 이 기체 상태로 있던 수증기가 다시 액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방울의 형태로 맺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 가지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증류에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봅시다. 자, 물과 에탄올. 자, 물이랑 에탄올도 혼합물이에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고 에탄올은 78도씨 정도가 됩니다. 물과 에탄올은 그리고 투명이라서 구별되지도 않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얘를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끓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끓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시간, 그리고 여기는 온도. 자, 지금 여기가 78도씨보다는 높습니다. 80도씨, 그리고 여기는 100도씨. 이렇게 돼요. 자, 먼저 78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지금 물과 에탄올이 함께 섞여 있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물과 에탄올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점점 가열을 했는데 지금 78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에탄올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78도씨가 넘어갔어. 이제 78도씨가 넘어가면 슬슬 에탄올이 분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기체 상태로 되고 이제 차가운 것을 만나서 다시 액화가 될 거예요. 냉각이 돼서 액화가 되어서 에탄올이 지금 분리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다시 온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물이 있겠죠. 물이 그러면 100도가 이제 되는 지점에서는 이제 물도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탄올이 분리가 되고 두 번째로는 물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물과 에탄올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선생님이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78도씨를 쩍쩍 긋고 80도씨를 적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건 혼합물의 상태잖아요. 혼합물의 상태에서는 이 순물질의 끓는 점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에탄올에 끓는 것을 방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얘가 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했죠? 증류라고 했습니다. 증류.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죠? 다음,
3번, 공기는 끓는 점이 다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섞인 기체혼합물이에요. 공기를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증류하면 질소가 먼저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그 까닭을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액체도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지만 공기도 분리할 수 있어요.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끓는 점이 다르겠죠.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러면 이 공기들을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증류를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질소가 먼저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질소가 끓는 점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증류를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건 배웠죠. 그리고 공기를 이루는 물질 중 질소가 끓는 점이 가장 낮아서 먼저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답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숙제가 네이버 폼이에요. 절대 까먹지 말고 숙제를 제때제때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